야. 정신없네요. 대만 갔다가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약 2,700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저 강당도 이제 너무 좁아서 쓸 수가 없어요. 정말 바짝바짝 통로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배치를 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국처럼 다중 중계 방송으로 해서 이제 강당을 호텔을 여러 개 쓰면서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기가 대단했고요. 정말 한국 분들보다도 타이완 분들이 훨씬 더 열정적이세요. 예, 그냥 여기 이렇게 이제 박수 쳐주고 함성은 뭐 그런 정도야 뭐 보통이고, 아예 저를 막 껴안아요 그냥. 예, 아유.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고, 앞으로 타이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 지금 저희가 직소 허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직소 허가 받는데 1억 유엔, 185억 원이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설비를 지금 한참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오픈이 돼서 지금 직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저희 애터미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국의 그 공무원들이 이 업계를 지도를 해가려고 그래요. 한편은 규제를 하면서 한편은 증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이거를 증진을 시킬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까지는 이제 제조 강국으로서는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들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생필품의 품질 향상이 많이 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한국, 일본 뒤지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이미 확보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강국이 됐는데, 자기들이 제조 강국으로만 남아서는 분명히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이제 유통을 통해서 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직소기업을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지금 입안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스마트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지금 중국은 지금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 직소 업계를 어떤 방향으로 틀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애터미라는 회사를 발견을 하고, 애터미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오픈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직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앱솔루트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득 2배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나 소득 2배로 올라갔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안 올라가신 분들은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요, 예,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 몇몇 사업자 꾼들을 데리고 매출 치는 형태로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몇 사람밖에 사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득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를 하고 지금 직급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 소비자 집단이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은 구매를 해주는 만큼 그만큼 자기 소득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빨리 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애터미는 돈 되는데 애가 터진다, 돈이 안 된다, 그런 소문들 지금 내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리고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떠나가는 사람들 너무 애달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직급자가 되고 큰 이렇게 이 그룹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 여러분 파트너들 중에서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되니까 나가주지도 않아. 골치 아파요. 예. 그런데 일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해. 예.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미리 좀 빠져주는 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일을 해나가고 또 성공한 다음에도 좀 신간이 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속을 썩여요. 물론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순화되고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밑에서 좀 빠져주면은 여러분들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끝까지 해주질 않아요. 딱 이거예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조직은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럼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업자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소비자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잡겠다고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해외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진출했을 때도 순수한 소비자 집단을 형성해 나가는 걸로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막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면 이제 후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전혀 돕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식으로 투자해 주는 거, 조건부로 해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도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사람을 도우시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돕냐면 배고픈 사람 도와주세요. 그 사람 사업 성공, 우리 사업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면 배고픈 사람 당연히 도와주시라 하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 도와주세요. 특히 아이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 못할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면 뭐를 받겠다는 이런 조건으로 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는 걸로,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또 우리 애터미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가가지고 거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은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좀 빌려주지 마세요. 더구나 무슨 사업한다 그러면 돈 빌려주지 마세요.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치고 제가 별로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돈을 빌려야 될 상황까지 만든 사람 같으면요,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여러분들 돈 갚을 그런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세요. 주고도 잊어버릴 만큼 그냥 주고 마세요. 그래서 돈 빌리지도 말고 돈 또 빌려주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앱솔루트 좋죠? 예. 기대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콜마가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입증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제품이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콜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구소의 연구 인력이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콜마보다도 매출액이 더 훨씬 큰 회사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연구 인력보다도 실제로는 연구 인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 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연구소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콜마와 함께 이제 영원히 같이 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 또 미국의 A사부터 시작해서 몇몇 회사들이 직접 생산을 하는 것만이 직거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판매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있죠. 제조회사에서 직접 판매 소비자에게 전달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판매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따로 떼놓는 거나 함께 붙어 있는 거나 사실은 이 자체가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얼만큼 효율적으로 판매 관리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판매 관리 비용을 업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평균 판매 관리 비용이 25% 정도가 됩니다. 물론 더 되는 회사도 있고 좀 덜 되는 회사도 있지만은 평균 따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상위 업계 그러면은 애터미 빼고는 다 거기가 다 미국계 회사들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 경영 관리가 굉장히 잘 발달된 나라이고 그래서 제법 잘한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25% 정도 경영 관리 비용을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몇 프로 쓰고 있죠? 8.9%인데 조금씩 올라갑니다. 택배비도 올라가고 이제 4개씩 세트로 팔던 거 1개씩 나눠서 팔고 그러니까 택배비도 올라가고 택배비는 조금씩 또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택배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배비 가지고 쥐어짜지 말으라고 제가 조금씩 더 주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9%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요. 공통으로 빠지는 게 뭐냐면은 택배비하고 카드 수수료입니다. 그게 몇 프로가 빠지냐면은 약 6%가 빠져요. 그러면 여기는 19% 가지고 경영을 합니다. 우리도 택배비 빠지겠죠? 카드 수수료 빠지겠죠? 그럼 여기 6% 빼면은 우리는 몇 프로 가지고 하냐면은 3% 가지고 경영을 한다 하는 겁니다. 거의 6배 이상의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3% 중에는 임직원, 인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임직원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월급 적게 줄까요? 많이 줄까요? 예, 하여간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사 지원하는 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대부분 원데이 세미나 한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돈 내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그걸로 장소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데이 세미나 장소 비용 회사에서 100% 다 지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석세스 아카데미도 하다 보면 항상 적자가 납니다. 여러분들 내는 것은 잠자리 값하고 밥값만 내는 거예요. 오늘 밥값도 안 내죠? 예, 누가 내게요? 회사에서. 예. 자, 뭐 이런 비용들 저런 비용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막강한 방송팀이 움직여서 지금 행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하지 않는 것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만 가지고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손익계산서 분석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공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게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보다도
이런 경영 관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익을 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텀이라는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걸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납품하는 협력업체 걸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줄 수당을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높여갖고 소비자한테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비용을 줄여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도 많아요. 물론 여기에서 막 16%씩 남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10% 정도는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남겨요. 그래야 또 해외 진출도 계속 할 수 있고, 또 매출이 성장하면은 각국의 또 재고도 어느 정도 쌓이죠. 예, 그런 재고도 전부 이익에서 감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고가 되는 동시에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하죠. 예, 안 팔려도 우리 창고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현금 지급을 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협력업체에게 자금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이익이 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익도 우리가 경영관리 비용을 아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애터미에서 일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애터미는 다른 회사들이 일을 잘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하라고 그럴 때 우리 임직원들에게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없애버릴 것인가를 연구를 해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디어란 골은 무인 회사가 되는 거다. 그렇다고 결코 무인 회사가 되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의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왜? 세상이 넓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일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을 없애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절대 관리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겨우 우리 수준까지 따라올 수는 있지만은 우리 이상 될 수는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애터미의 직원들은 그 권한 위임이 회장의 권한까지가 그대로 위임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관리와 감독과 감시를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우리 임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직원들 위해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가가지고 당신들 직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원들은 당신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직원들을 당신이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 하나 맡아가지고 죽고 살고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를 누가 주로 조정을 하냐면 이제 각 부서에서 저를 이렇게 저렇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대만 갔다 오세요 그러면 가고, 여기 와서 강의하라고 그러면은 그럼 무슨 얘기 주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 써줘요. 이렇게 무슨 얘기 주로 하라고. 그럼 알았다고 그러고 얘기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 예. 일단은 듣기는 다 들어요. 예. 그런데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 막 밑에 내려다보고 또 보고만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저는 저대로 직무 하나 맡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임직원들의 그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마음대로 해, 내 마음에 들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게, 네 마음에 들게. 예. 그러니까 창의력도 나오지만은 또 거기서 코퍼레이션 하는, 그래서 집단 지성이 발현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직원이 참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는 드니? 요게 절대치예요. 일을 하면서, 정말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는 드는가? 정말 자기가 만족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직원들이 애터미 직원들이에요, 여러분. 예.
또 뭘 적어줬더라. 여러분들 앱솔루트 저 인터넷에다가 막 이렇게 저기 베팅한 거 그거 뽑아다가 막 인터넷에다가 싸게 팔고 뒤로 수당 받고 하겠다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사슴 사냥 게임 이성년 박사님한테 배웠죠? 예. 누군가는 이 사슴을 잡는데 같이 사슴을 잡아서 사슴을 나눠 먹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사슴을 잡으면 그것도 먹고 나는 옆에 지나가는 토끼도 잡겠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사슴 잡는 것이 실패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끼 잡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사회적 지능입니다. 이 집단의 사회적 지능이 얼마만큼 높으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스스로가 막아 나갈 수 있을 때 이 집단의 지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상당히 지능이 높은 분로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지만은 그런 지능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예, 지금 윤리자정위원회에서는 그런 놈이 나오기만 하면은 단칼에 쳐버리겠다고 지금 아주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업자들 윤리자정위원회에서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칼에 다치지 않도록 파트너들 단속 좀 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그럴 분들이 없겠죠. 그렇지만 파트너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렇게라도 해서 내한테 수당이 올라오면 좋지 이러면서 눈 감지 마시고 고개 토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엔가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좀 있던데 여러분들 어때요? 엔가가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높으면 좋아요? 예.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지능 지수가 상당히 지금 조금 낮은 편이에요. 아직도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자, 금리는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예, 은행에서 돈 쓰고 있는 사람은 들이 많아서 낮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노후자금 쓰는 사람은 높으면 좋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이 경제 지표를 관리를 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 한국 경제 전체 또 세계 경제 전체 흐름을 보고 높였다 낮았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높아야 좋다 꼭 낮아야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도록 적당하게 조정을 해나가는 것 또 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엔가. 자, 엔가는 여러분 PV가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예? 자, PV를 높여놨어. 그럼 엔가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엔가를 무조건 높인다고 그래, PV를 무조건 높인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PV를 높여놓으면은 같은 물건을 샀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10만 원짜리 제품인데 10만 PV를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엔가 딱 절반으로 떨어져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한 50% 정도 지금 주고 있죠. 앱솔루트 같은 경우 50% 조금 더 되죠. 예. 그러면은 그런 정도 선에서 되는데 전에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줬죠. 그렇죠? 왜 더 줬게요? 엔가를 조금 낮추려고. 엔가를 좀 낮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매출액 안에서 승급자, 직급자가 얼만큼 나오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승급자가 직급자가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적게 나오는 게 좋아요? 자, 엔가도 올라가고 승급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이게 함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엔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계단이에요, 계단. 자, PV를 아주 적게 줬어. 그러면은 매출은 큰데 PV가 적으니까 승급을 하면은, PV가 적으니까 또 승급자가 적게 나오겠죠? 그럼 승급을 하면은 돈은 많이 받아. 그게 N가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N가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승급자가 2배 이상 나왔다. 그러려면 뭐를 많이 줬어요? PV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단이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급을 어렵게 해서 올라가면 많이 줄 거냐, 아니면은 쉽게 승급하게 만들고 올라가서 적게 받을 거냐, 요게 N가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N가가 높으면은 PV가 좀 많아가지고 승급자가 많이 나온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N가가 높다는 얘기는, N가가 높으면 수당 많이 받죠. 그렇죠? 예, 수당을 많이 받는데 어때요? PV가 적고 매출은 적고 매출이 커서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금리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금리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한국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적은 수치로 등락이 되고 있어요. 뭐 0.1%만 움직이는데도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터미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판매사가 200만 원 정도, 약 200만 원, 180만 원 받죠? 이게 조금 높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얘기는 판매사가 2배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100만 원 정도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 많은 판매사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막 손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내 파트너 중에 판매사 못 될 사람이 판매사가 돼가지고 내가 다이아몬드로 올라갔어. 그러면은 결국은 내 수당은 N가가 떨어졌더라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N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의 흐름을 보고, 그거는 이제 그리고 멀리 보고 약간씩의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관리를 못 해가지고 막 놀뛰듯이 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망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조직을 형성을 할 때, 자, 이렇게 고액으로 해서 딱딱 맞추면, 소위 베팅을 하면은 N가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요게 제일 나쁜 거예요, 요게. 요게 망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요것만 없으면은, 요게 N가가 다른 이유로 N가가 떨어지면은, 승급자가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 명이 나와서 나눠 가지니까 그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N가가 높게 나올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승급자가 적게 나와서 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받아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요 조직 구도가 문제인 거예요. 더구나 이렇게 딱딱 베팅을 해서 맞춰가는 사람들은 요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소비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 주머니에서 카드로 나와가지고 긁어가지고 그러면서 돈 빨리 된다고 하고 있는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빨리 갔다가 망해버려요. 그냥 어느 순간에. 왜? 대한민국 땅에 사업자들로만 구성된 조직이 배가 돼가지고 그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처음에 100명, 200명 되죠? 1000명, 2000명 되죠? 10,000명이 20,000명 되죠? 자, 10만 명, 20만 명 됐어. 배가가 돼가지고. 100만 명에서 200만 명 갈 수 있어요? 사업자들로만?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 땅에는요, 소비자들은 몇백만이 있지만은 지금 이 다단계를 해가지고 사업자로 해야 되겠다는 숫자는 지금 극히 제한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새로 진입을 해서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이 조직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100만 정도 회원까지 갔다가는 전부 다 그냥 날개 없이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에 이런 전철들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업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긁어가지고 그 다음 사람 보고 긁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 사람 보고 긁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 돈 빨리 된다고 하는 회사들은 어느 순간까지는 가기는 가는데 가다가 폭삭 망하면서 이게 전부 사회적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평판이 좋아지질 않아. 그 나쁜 평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철저하게 소비자를 깔고 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하에, 여러분들 조직, 여기서 애터미 전체적으로는 많은 소비자가 있어요, 지금. 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대개 한 달에 200에서 400 이상 다 되시는 분들이죠? 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되시는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는 그 수당이 여기 있는 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으면 제로섬 게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자, 그 돈이 할인 매장에 가서 라면 살 사람, 할인 매장에 주던 이익금 중에서 애터미로 돈이 와서 여러분들 수당이 돼야 되고, 또 다른 TV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백화점 가서 화장품 살 그 돈, 거기 가야 될 돈이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수당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선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원들 안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은 걱정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노하우 오픈 세미나도 하고 했거든요. 경영 노하우 오픈 세미나도. 그래서 우리 업체 한 20, 30명 경영자들이 모여가지고 2차에 걸쳐서 애터미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해줬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를 들은 업체들 중에서 정말 애터미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안 보여, 문제는. 애터미 따라 산다고 하고 있는데, 흉내를 내고 있는데 진짜 애터미처럼 하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터미에서 간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은 애터미는 돈이 빨리 안 된다고 복창 터져가지고 간 사람들이 거기서 빨리 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고 새로운 사람 데려와서 거기서 카드 긁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씩 긁어가지고. 저는 걱정이에요. 그게 또 뻥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수당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사업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소비만. 순수한 소비자. 그분들이 정말 내가 할인 매장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로드샵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TV 홈쇼핑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아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서 나는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 이익의 원칙에 의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당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면서, 그리고 광고비라든가 또는 백화점 수수료라든가 TV 홈쇼핑에 뭐 43%나 되는 그런 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이 수당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정의로운 거예요.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유통 중에 한 유통일 뿐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별종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부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겠다. 방문 판매 회사도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겠다.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그 다음에 할인 매장이나 로드샵이나 이런 다른 유통 경로하고 경쟁을 해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순수하게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런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한 거예요. 정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될 거냐 안 될 거냐. 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회사가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처음 생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그런 회사가 없었어요. 대부분 다 가격이 비싸. 로드샵보다도 또 할인 매장보다도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물건을 사느냐? 바보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제품의 가치에다가 뭐를 플러스해서 받냐면은 미래의 기대 수익을 받는 기대 수익이 있는 거예요. 기대 수익, expected benefit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expected benefit이 있어 가지고 이게 화폐보다도 돈보다도 내가 지급하는 가격보다도 이게 커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품만 사야 순수한 매매가 되는 거고 상호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이익이 되고 사는 사람도 이익이 돼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져야 경제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정의롭지 못한 게 뭐냐면은 손해가 나는데도 사. 이 기대 수익이라는 걸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그 기대가 실현이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평판을 나쁘게 하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업계 전체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그 리스크를 이제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금 걱정인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몇 사람이 거기 가서 걱정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뻥 터져가지고 사회적 리스크가 나빠지면 아이고 뭐 애터미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회사들도 결국은 피해보고 안 되더라. 애터미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회사도 결국은 안 되더라.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처럼 진짜 애터미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참석해서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